근데 이게 너무나 담적증에 그 증상이 많다 보니까 내가 담적증인지 이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면 나 담적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누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박사 클라라입니다. 박사님, 제가 얼마 전에 한국 갔다 왔잖아요. 네. 근데 한국 갔다 왔을 때 막 즐겁게 여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음식을 뭘 잘못 먹었는지 막 구토하고 막 울렁거리고 막 이래가지고 밥도 막 3, 4일째 못 먹고 그 한국 가면 우리가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데 그 쪘던 살이 원래대로 쑥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이제 위장이 평상시에도 되게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음식 때문인가 하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체한 건 아니시고요. 네, 체한 건 아니었어요. 체하면 왜 그날 뭐 손을 딴다거나 순간 약 먹으면 나은데 이게 계속 뭔가 임신을 한 것처럼 우리 왜 그 뭐라 그러지? 입덧처럼 미싱 그래서 이게 앉아있질 못해요. 그래서 계속 누워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고생했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워낙 이렇게 가느시고 그다음 손발도 차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소음인. 네, 그래서 저는 담적증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담적증이요? 네, 담적증. 담석증은 들어봤는데 담적증이라는 게 있어요? 담적이라는 거, 담이라는 것은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노폐물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쌓이면 우리가 기혈 흐름을 되게 늦춰져요. 예,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하나씩 쌓여서 쌓이는 것이 담접. 그러면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 너무 이제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하고 하니까 뭐 내시경이라든지 장내시경 이런 걸 좀 하는데 보통 그렇게 검사를 하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대요. 이게 증상은 있는데 원인이 없어. 한국 사람들도 담적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위내시경, 그다음에 초음파 이런 거 하면은 위점막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 담적증은 이게 위벽 위벽의 근육층에 이렇게 차곡차곡 차고 신진대사가 안 되고 수분대사가 안 돼서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증상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그 담적증이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우선적으로 배가 뭐 체하거나 아니면 배가 아프거나 이러면 이게 뭔가 가슴까지 이렇게 막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혹시 공황장애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도 담적증의 원인, 이게 증상 중에 하나인가요? 담적증은요, 이제 위와 장이 잘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소화를 잘 하면서 아래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이 기능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이 너무 오래 있어. 거기 남아있는 것들도 있고, 그럼 거기서 부패하고 독소가 생기고 가스가 생기면 이게 복강이 점점점 팽창하고 그 다음에 심장을 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심장이 막 답답하고 저는 진짜 막 공황장애가 온 줄 알고 이게 제가 막 숨을 막 이렇게 쉬면서 워워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심장 압박까지 또 이제 이게 노폐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우울증, 이게 신경 쪽으로도 가고 다 장기 쪽으로도 가서 우울증도 되게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당뇨병이라던가 중풍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야기할 수 있어서 그냥 뭐 담적증 뭐 소화 좀 안 되는 이걸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소화가 잘 되게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위장을 잘 편하게 하게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약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뭐 평상시에 얘를 낫게 하려는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방법이 따로 있나요? 방법은 중요한 게 이제 일단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운동.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이렇게 다리가 있을 때 몸통이 있으면 이렇게 돌려주면요. 위가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라도 또는 이렇게 엉덩이는 붙이고 이렇게라도 이렇게 한 번씩 그러면 이게 맷돌 같은 효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위장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정말 이제 기마 자세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면 더 좋겠고요. 나 그것도 귀찮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통 같은 거 이런 걸 들고 영양제 통이요? 아무거나 들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30초 이렇게 내려주면 이게 진짜 눌려지나요?
그 다음에 근데 위에서 누를 때 아프네요. 그렇죠. 아프죠. 왜냐하면 여기에 딱 명치가 아파요. 네. 네, 담적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30초 꾹꾹. 이건 30초? 좀 병이 좀 작다. 좀 큰 걸로 하면. 큰 걸로. 예, 이렇게 하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계 방향으로. 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특히 이제 요 부분 좀 예, 할 때 좀 이렇게 아픈 느낌 들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래도 아프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에도 숙변이 있고 노폐물이 좀 쌓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노폐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살 하면 안 되고 세게. 세게. 세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리로 요 왼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슉. 예. 슉. 왜냐하면 위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는 이렇게 슉 내려가라 이렇게. 그래서 30초씩 3번. 이렇게 하나, 둘, 세 동작이잖아요. 그래서 1분 30초 정도 해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주먹으로라도 이렇게 여기를 대고 이렇게 양손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해줘도 한번 해보세요. 주먹으로? 세게. 근데 영양제로 하는 게 좀 더 효과가 좋아요. 조금 했는데도 벌써 이렇게 배에서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 중요한데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걸어 다니면 어쨌든 얘가 덜렁덜렁 거리면서 아이고 빨리 내려가야지 그러면서 가는데 가만히 있고 눕고 밥 먹고 눕고 이거는 정말 담적증이 안 좋습니다. 누워서 이렇게 스마트폰 보는 게 더 나쁘지. 근데 이게 너무나 담적증에 그 증상이 많다 보니까 내가 담적증인지 이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면 나 담적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화기 증상으로는 명치와 배꼽 사이가 더부룩하고 덩어리지는 것처럼 딱딱한 것이 만져진다. 만져져요. 어떻게 만져져요? 예, 명치 통증이나 명치 주변 통증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속이 자주 메스꺼리고 울렁거린다. 벌써 지금 처음부터 세 개야. 예, 잦은 트림이 나오고 복부가 가스가 찬다. 네, 맞아요. 그것도. 아이고, 설사와 변비가 반복 지속된다. 화장실을 잘 가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설사 반복은 아니니까 그건 빼고. 자, 두 번째 신경계 증상으로요. 머리가 무겁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 잦거나 어지러움증을 자주 느낀다. 저요. 그러니까 편두통. 이게 막 목이 어깨랑 이렇게 막 뭉치면서 편두통으로 와요. 벌써 독소가 그쪽까지 갔나 보네. 예.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심장이 두근거린다. 아까 말씀드린 공황장애 아니고 지금 음식물에 지금 노폐물이 있다니까. 예, 불면증. 그래서 잠을 못 잤나? 아니 커피 마셔가지고 잠을 못 잔 줄 알았네. 전신을 다 해독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분은. 네. 자, 세 번째는 순환계 증상이에요. 신장 기능은 정상이지만 얼굴 및 손발이 자주 붓는다. 어때요? 저 붓나요? 붓지는 않는 것 같네요. 너무 예쁜데? 예, 등이나 어깨, 옆구리가 자주 결리고 뻐근하다. 누워있을 때 등이 좀 아플 때 있어요. 등이. 예, 그리고 항상 몸이 무겁고 피곤한 만성 피로가 증상이 있다. 그래서 피곤한가? 네, 마지막으로 비뇨생식기인데요. 소변량이 적은데 소변이 자주 마렵다. 자주 화장실을 가는 것 같아요. 남성의 경우에는 성욕이 감소하고 성기능이 떨어진다. 이건 우리는 아니고 여성의 경우 냉대화가 많다. 그렇죠. 손발이 차니까. 그러니까. 이거 중에서 증상이 5개 이상이면 담적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거의 빼박이네요. 담적증. 담적증. 네. 박사님이 이게 자가진단이라든지 이런 운동법을 알려주셨으니까 이게 잠자기 전에 꼭 이 운동은 꼭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담적증에 좋은 음식은 또 따로 있나요? 잠적증에 좋은 음식은 사람마다 소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다라고 딱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우선 담적증이 많이 걸리는 사람들의 식생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식을 한다거나 급하게 먹는다거나 불규칙하게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너무 예민해. 예, 이런 사람들이 담적증이 훨씬 더 많이 생겨요. 예. 담적증을 가지고 계시거나 담적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소량씩 자주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계란찜이라던가 아니면 부드럽게 이제 잡곡밥보다는 미음이나 죽이나 이런 식으로 좀 와서 소량씩. 왜냐하면 이게
노폐물이 쌓여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먹은 것들이 완벽하게 소화가 되면 담적이 생길 일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부드럽게 먹는 것을 강조를 시킵니다. 저는 이렇게 음식 먹을 때 이게 뭔가 소화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못 먹거든요. 네, 예, 조금만 그쵸. 먹어도 뭔가 이제 그만 먹어. 약간 이렇게 뇌에서 신호가 오듯이 해서 그 신호를 따르면 돼. 따라야 돼요? 네, 그럼 네. 우리가 이제 더 못 먹잖아요. 그 대신 자주 먹어야지. 자주. 그러면 어쨌든 하고 있는 방식이 뭐 틀리지는 않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먹는 건 그만두는데 근데 자꾸 먹는 거를 안 하니까 이제 그 에너지는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좀 그냥 지금 꾸역꾸역 먹자. 그러면 이제 또 담적이 생기는 거고요. 그럼 또 반대로 이렇게 음식을 많이 못 먹다 보면 영양소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음식으로 또 이게 보충이 안 되면 또 우리가 영양제로 좀 보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이게 담적증에 좋은 네. 영양제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담적증은 일단 위장기관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갖고 온 게 프로바이오틱스예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좋은 균이잖아요. 그쵸. 이 좋은 균이 헬리코, 파이로리균 같은 것들을 억제시키고요. 정장작용을 좋게 하니까 이제 변을 많이 나갈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위장이 깨끗해지니까 그쵸? 훨씬 더 예방도 되고 그다음 개선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아침에 저는 보통 일어나서 이 닦고 그리고 이제 미지근한 물 먹으면서 공복에 먹거든요. 근데 아침 저녁 이렇게 공복에 먹으면 좋나요? 공복보다는 저는 음식하고 같이 먹으라고 권장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락토바실러스균, 유산균이기 때문에 뭔가 음식이 있어야지 훨씬 더 그 숫자도 더 많아지고요. 네. 그 다음에 공복 때문에 위산이 지금 많이 차 있는데 거기다가 그 프로바이오틱을 아이고 그러고 이제 얘네들이 죽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음식하고 같이 식후에 드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프로폴리스가 있잖아요. 네. 이 프로폴리스가 위염, 위궤양에도 좋은 걸로 많이 보고가 되어 있어요. 특히 인하대에서 보고한 결과를 따르면요. 이 프로폴리스가 위염 치료제인 오메프라졸보다 그 효과가 더 좋았다고, 우수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폴리스를 드시면 항염, 그리고 그다음 위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액체로 돼 있는 거나 이런 거는 많이 봤는데 그거는 이제 캡슐로 천식, 됐구나. 이제 이렇게 목이 아플 땐 하지만 담적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 그거를 없애주려면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캡슐 형태로 캡슐처럼 먹어야 되는군요. 갖고 온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은 브로멜라인. 예, 브로멜라인인데 이거는 소화제. 그렇죠. 단백질 소화제. 그러니까 소화가 지금 안 되잖아요. 특히 야채나 과일, 그다음에 탄수화물은 굉장히 빨리 소화가 돼요. 왜냐하면 구조가 작으니까. 단백질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무겁게 되니까 이거를 특히 담적증이 있으신 분들은 잘 소화가 고기 먹고 참 얹힌다 그쵸. 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때 같이 드시면 돼요. 예. 이게 그림을 보니까 이게 파인애플이 있잖아요. 네, 파인애플에서 나오는 거예요. 파인애플 이렇게 소화 안 되거나 음식 먹고 나면 이렇게 파인애플을 먹는 그런 효과인가요? 네, 단백질이 혹시 우리 고기 젤 때 파인애플, 그쵸. 키위 넣고 유들유들해지라고. 네, 맞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얘가 단백질을 분해하는 건데요. 근데 얘는 제 위도 유들유들해지는군요. 아니, 얘가 음식하고 같이 들어가서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 대신에 이 브로멜라인을 공복에 먹으면요 항염작용을 하는 거죠. 항염. 그래서 공복에는 항염, 그러니까 식후에는 단백질 분해, 소화 효소 이렇게. 그럼 우리는 밥 먹고 먹어야 되는 거네요? 밥 먹고 먹어야죠. 예. 그래서 괜히 그 전에 드시지 마시고 밥 먹고 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게 잘 소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브로멜라인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게 도움이 돼요. 오늘 제가 뭐 평상시에 막 소화가 안 되고 이러면 막 그냥 소화제를 먹거나 그냥 뭐 양약 같은 거 먹고 그랬는데 박사님 덕분에 제가 소화 안 됐던 원인을 찾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담석 아닙니다. 담적증입니다, 여러분. 박사님,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영양제를 소개시켜 주실 거예요? 이제 수험생한테 좋은, 뇌 기능에 좋은 그런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곧 수능이 다가오네요. 긴장되겠다. 네. 궁금하신 누리님들은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